태백 산맥 끝자락의 메마른 대지, 몽골과의 국경 근처 어딘가. 이곳은 문명이 잊어버린 땅이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황무지에서 두 마리의 진돗개가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다. 큰 놈의 이름을 강철이라고 부르자. 몸집이 크고 듬직했지만 왼쪽 귀 끝이 찢어져 있었다. 아마도 다른 들개들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일 것이다. 그의 털은 본래 하얀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황토빛 먼지에 물들어 누런 갈색을 띠고 있었다. 강철이의 눈빛에는 야생에서 살아남은 동물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과 동시에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작은 놈은 별이었다. 강철이보다 훨씬 작고 날렵했지만 그 황금빛 털과 총명한 눈빛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별이는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강철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 두 마리는 언제부터인가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다. 뜨거운 사막의 낮과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대지에서 그들은 생존해왔다. 강철이는 주로 사냥을 담당했다. 그의 큰 몸집과 강한 턱은 작은 설치류나 뱀을 잡는 데 유리했다. 별이는 경계를 서고 물과 음식을 찾는 일을 맡았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데 탁월했다. 두 마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오늘도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있던 시간, 모래가 발바닥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강철이가 앞서 걸으며 길을 열어주고 별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굳건했다. 마른 계곡을 따라 걷던 중 별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코가 공중에서 무언가를 포착한 것이다. 강철이도 함께 멈춰서서 공기를 킁킁거렸다. 말의 냄새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공포와 절망의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다. 두 마리는 조심스럽게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작은 언덕 너머로 넘어가자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 기둥에 굵은 밧줄로 묶인 어린 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 말은 밤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앞말이었지만 지금은 처참한 상태였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다리는 떨리며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목과 다리를 칭칭 감은 밧줄이었다. 밧줄은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살갗에 깊이 파고들어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 말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체념과 절망이 뒤섞인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다. 아마도 이 말은 이미 며칠째 이곳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물도 음식도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강철이와 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측은함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말은 두 마리 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고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강철이가 먼저 움직였다. 꼬리를 낮게 늘어뜨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천천히 다가갔다. 말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강철이의 온화한 접근에 약간의 혼란을 보였다.
오랫동안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학대받은 이 말에게 다른 동물의 친근한 접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별이는 조금 더 신중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말 주변을 돌았다. 함정이 있는지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들 셋뿐이었다. 메마른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매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강철이는 기둥 주변을 돌며 밧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매듭이 여러 개 있었고 각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았다. 주요 매듭 하나만 풀면 전체가 느슨해질 것 같았다. 별이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라 동정과 안타까움이 담긴 소리였다. 말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별이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절망적인 눈빛에 작은 의문이 스며들었다. 이 동물들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까? 강철이가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빨로 밧줄의 한 부분을 물고 조심스럽게 당겨보았다. 밧줄은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별이도 이를 보고 반대편에서 다른 부분을 물고 도왔다. 밧줄과의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두 마리 개는 땀을 흘리며 이빨과 발톱을 이용해 밧줄을 풀려고 했었다. 밧줄은 오래되고 딱딱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매듭을 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강철이의 입에서 피가 났다. 거친 밧줄에 잇몸이 까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물고 늘어진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진돗개의 본성이었다. 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작은 이빨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지만 끈질기게 매듭의 한 부분을 풀려고 노력했다. 말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두 마리 개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작게나마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강철이와 별이는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교대로 작업했고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마리가 이어받았다. 서로 눈빛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작은 울음소리로 의사소통했다. 드디어 작은 진전이 있었다. 별이가 물고 있던 매듭의 한 부분이 조금 느슨해진 것이다. 강철이가 그것을 보고 즉시 도움을 주었다.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말도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오히려 두 마리 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만히 서 있었다. 때로는 고개를 돌려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다. 3번째 시간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강철이가 주요 매듭을 거의 다 풀었고 별이가 마지막 부분을 물고 있었다. 둘이 함께 힘을 주어 당기자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풀렸다. 말은 앞으로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서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의 첫 번째 단계였다. 강철이와 별이는 성취감과 안도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말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던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다. 강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의 다리를 코로 살짝 건드렸다. 괜찮냐는 의미였다. 말은 고개를 숙여 강철이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다.
이것은 동물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별이도 다가와서 말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태를 확인했다. 밧줄에 의한 상처들이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세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강철이와 별이는 이미 이 황무지에서의 생존법을 알고 있었지만 말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었다. 함께 다닐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말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강철이와 별이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양옆에 서서 함께 걸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다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없었다. 지도도 없고 정해진 길도 없었다. 하지만 강철이와 별이는 이 땅의 전문가였다. 그들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말은 처음에는 걷기가 힘들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었고 탈수와 영양실조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두 마리 개가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었다. 그들은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별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렸다. 물 냄새였다. 그녀가 앞장서서 작은 언덕을 넘어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목장주가 남긴 듯한 녹슨 물통이 있었다. 반쯤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진흙 섞인 물이 남아 있었다. 마른 물을 보자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마셨다.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천국의 감로수와 같았다. 별이도 물통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물을 마셨다. 강철이는 마시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다. 이런 개방된 장소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세 마리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사막에서는 밤이 되면 추위가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뜨거운 태양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이의 귀가 번쩍 세워졌고 별이도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다. 말은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소리였다. 자신을 이곳에 버린 자들의 차 소리였다. 검은색 픽업 트럭이 모래를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강철이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말 앞에 서서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별이도 반대편에서 같은 자세를 취했다. 두 마리 진돗개가 말을 사이에 두고 방어 진영을 구축한 것이다. 트럭이 가까이 오자 한 남자가 뛰어내렸다. 그는 낡은 청바지와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밧줄을, 다른 손에는 사냥용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다. 거기 있었구나. 이 망할 놈아. 그가 중얼거렸다. 멀리 가지도 못했잖아. 그는 말을 향해 걸어왔다. 하지만 강철이가 날카롭게 짖으며 그의 앞을 막았다. 남자는 잠시 당황했다. 이 개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말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개들아, 저리 꺼져.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강철이와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이협을 표시했다. 남자는 소총 개머리판을 들어 올렸다. 그는 개들을 때려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철이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남자가 소총을 휘두르는 순간 강철이는 민첩하게 피하고 동시에 남자의 다리에 달려들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별이도 움직였다. 그녀는 작지만 빠르고 정확했다.
남자의 발목에 정확히 이빨을 박았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소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모래 위에 굴러갔다. 강철이는 즉시 소총을 차서 멀리 보냈다. 상황은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큰 칼을 꺼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다. 이 개들을 죽여버리겠어. 그가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강철이와 별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말을 버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은 가족이 되어 있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던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였다. 사막 순찰대의 차량이 모래 언덕 너머로 나타나고 있었다. 트럭의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조사를 위해 온 것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순찰대 차량이 그들을 둘러쌌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뛰어내렸다. 무기를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경찰관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곧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순찰차에 실렸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강철이, 별이, 그리고 말에게 다가왔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경험 많은 경찰관이었지만 두 마리 개가 말을 보호하고 있는 이 장면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말의 상태를 확인했다. 목과 다리의 상처, 탈수와 영양실조의 흔적을 보고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체포된 남자는 불법말 거래상이었다. 그는 훔친 말을 다른 지역에 팔려다가 계획이 틀어지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말을 사막에 버려 죽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의 차에서는 다른 말들의 서류와 함께 각종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말의 정체도 밝혀졌다. 그녀는 은하수라는 이름을 가진 3살짜리 제주마였다. 원래 제주도의 한 목장에서 자라다가 몇 달 전 도난당한 것이었다. 원래 주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은하수는 이제 강철이와 별이 없이는 불안해했다. 며칠간의 경험이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었다. 원래 주인들도 이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두 마리 개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로 가는 배 위에서 3마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은하수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사료를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강철이와 별이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제주도의 목장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메마른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흘렀다. 다른 말들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목장 주인 김민수 씨는 60대의 온화한 남성이었다. 그는 평생 동물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강철이와 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다. 이 아이들은 영웅이야.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은하수만 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어. 목장에서의 생활은 강철이와 별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사막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본능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강철이는 여전히 밤마다 목장을 순찰했다. 그의 DNA에 새겨진 경계 본능은 안전한 환경에서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경계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따뜻한 책임감이었다. 별이는 은하수와 특별한 우정을 형성했다.
두 암컷은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며 소통했다. 별이가 짧게 짖으면 은하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은하수가 부드럽게 울면 별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저녁 무렵이었다. 해가 한라산 너머로 질 때 세 마리는 항상 함께 언덕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철이는 든든하게 앉아있고 별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으며 은하수는 두 친구 사이에서 풀을 뜯었다. 말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강철이는 처음에 다른 목장개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들은 강철이를 외부인으로 여겼고 강철이의 거친 생존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목장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침입했다. 다른 개들은 모두 짖기만 했지만 강철이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멧돼지를 쫓아냈다. 그의 몸에는 여러 상처가 났지만 목장의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안전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개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강철이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에게서 용기를 배우려 했다. 강철이도 점차 마음을 열고 다른 개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별이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목장에 있는 어린 동물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나 새끼 염소들이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별이가 나서서 다시 데려다 주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종족을 뛰어넘어 발휘되었다. 은하수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말이 되었다. 사막에서의 절망적인 경험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목장에서 가장 용감한 말 중 하나가 되었고 다른 어린 말들의 리더 역할을 했다. 세 마리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만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했다. 강철이가 특별한 방식으로 짖으면 은하수가 달려왔고 별이가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 강철이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김민수 씨는 이들의 특별한 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을 목장으로 초대해서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했다. 교수들은 서로 다른 종족 간의 이런 깊은 유대감을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워했다. 이들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행동학과 박지혜 교수가 설명했다. 진정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감정을 공유하며 심지어 서로의 꿈까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마리는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있었다. 강철이가 바깥쪽에서 경계를 서고 은하수가 가운데에서 편안히 누우며 별이가 은하수의 목 근처에서 작게 웅크려 잤다. 마치 사막에서의 첫날 밤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시 찾아왔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강타한 것이다. 폭우와 강풍으로 목장의 여러 시설이 파손되었고 동물들이 공포에 떨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장 한쪽 울타리가 무너져서 일부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다. 어둠과 폭풍 속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김민수 씨와 직원들은 비옷을 입고 수색에 나섰지만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 강철이와 별이가 나섰다. 그들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이런 악천후에서도 제 역할을 했다. 은하수도 함께 나서려 했지만 김민수 씨가 말렸다. 말에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철이와 별이는 폭풍 속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목장 주변을 수색했다. 사막에서 익힌 생존 기술이 이런 때 빛을 발했다. 2시간 만에 그들은 실종된 송아지 3마리와 염소 5마리를 모두 찾아서 데려왔다. 태풍이 지나간 후 강철이와 별이의 영웅적인 행동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다.
제주도지사는 특별히 목장을 방문해서 두 마리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진돗개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이 두 마리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지사가 선언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며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종족을 뛰어넘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이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들을 보려는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상업적 이용을 거부했다. 대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은하수도 이런 관심 속에서 더욱 빛났다. 그녀는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말타기를 가르쳐주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한때 절망에 빠져 죽음을 기다렸던 말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났다. 강철이의 털에는 흰색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고 별이도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은하수는 이제 목장에서 가장 현명한 말로 여겨졌다. 새로운 동물들은 모두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었다. 사막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이었다. 어느 봄날 목장에 새로운 식구가 도착했다. 별이가 새끼를 낳은 것이다. 3마리의 귀여운 진돗개 새끼들이었다. 강철이는 자신이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았다. 은하수도 새끼들을 매우 좋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낮춰 새끼들과 놀아주었고 때로는 등에 태워서 목장을 한 바퀴 돌아주기도 했다. 새끼들은 은하수를 큰 아주머니라고 여기며 따랐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강철이와 별이는 자신들이 터득한 생존의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물론 목장에서는 사막에서와 같은 극한 상황이 없었지만 기본적인 생존 본능과 서로 돕는 법을 가르쳤다. 강철이는 새끼들에게 경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항상 주변을 살펴라.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그의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별이는 다른 동물들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크기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녀의 온화한 성격은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은하수는 새끼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쳤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한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다. 새끼들이 다 자란 어느 날 목장에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산불이었다. 한라산 기슭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서 목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수 씨와 직원들은 소방서와 협력해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게다가 일부 동물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버려서 찾기가 어려웠다. 강철이 가족과 은하수가 다시 나섰다. 이번에는 새끼들도 함께였다. 그들은 목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강철이와 별이가 축적한 경험과 새끼들의 젊은 체력이 결합되어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다. 은하수는 공포에 떨고 있는 다른 말들을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다른 말들은 은하수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가 가자는 곳으로 순순히 따라갔다. 모든 동물들을 안전한 대피소로 옮기는 데 성공했을 때 산불은 목장 경계선에서 멈췄다. 소방관들의 노력과 바람의 방향이 바뀐 덕분이었다. 하지만 만약 대피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또 한 번 우리를 구해줬군요. 김민수 씨가 강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이 사건으로 강철이 가족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국의 목장주들이 이기상황 대응법을 배우러 제주도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팀워크였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이들의 행동을 연구해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종족 간 협력과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학술적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여준 사랑의 힘이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강철이와 별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목장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끼들은 모두 훌륭한 성견으로 자라서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지만 가끔씩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러 목장을 방문했다. 은하수는 이제 목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후배 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 마리는 여전히 매일 저녁 같은 언덕에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야 했지만 그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언덕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중에 별이가 조용히 말했다. 물론 사람의 언어가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날 사막에서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어. 강철이가 대답했다. 아니야,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은하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 나만 구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얻었어. 해가 한라산 뒤로 완전히 사라지자 세 마리는 천천히 목장으로 돌아갔다. 내일도 그들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다. 사막에서 시작된 우정이 이제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제주도의 푸른 초원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목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전해졌다. 종족이 다르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